자, 좀 시간이 지난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가겠습니다. 추억의 2014년 영상. 어떤 영상일까요? 잘 가고 있는데요. 녹색 신호죠? 네. 저 앞에 나는 유턴 차로로 가고 있는데 이런. 아허이 참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떻게 다시 자 여기 나는 유턴 차로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앞에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여긴 직진 차로죠. 나는 저기서 유턴 차로예요. 유턴 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 차가 보여요. 이거 불박차 운전자한테 보일까요? 불박차 운전자는 눈이 여기는 안 가죠? 여길 가죠? 예, 저거 안 보입니다. 안 보이던 차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하는 순간 피할 수 있나요? 못 피하죠. 옛날엔 저런 영상들, 이런 사고들이 7대3, 8대2 그랬었어요. 100대 0이죠? 어떻게 피합니까? 내 신호에 따라 1차로 여기는 뉴턴하러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툭 튀어나오면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넘어가고서 피할 수도 없고요. 항상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하죠. 한 칸 한 칸 들어가야 됩니다. 설령 각도가 안 나서 대각선으로 간다면 여기 멈춰서 뒤를 봐야죠. 고개를 좀 빼갖고요. 고개를 좀 빼서 보세요. 100대 빵입니다. 요 교량을 불박차가 지나갑니다. 왕복 2차로 들어옵니다. 교량을 거의 끝나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죠? 옆으로 피해봤지만 저기서요. 오토바이가 나오려고 그러면 좌회전 하려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안전할 때 나와야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불박차 가다가 난간에 가서 잘 안 보이죠? 여기서요. 원래 불박차는 여기 가서 멈추면 되죠. 정지선이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일 때는 서행하면서 여기에서 좌우를 살펴야 돼요. 이쪽도 살피고 이쪽도 살피고. 그런데 지금 거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2번 사고 어떻습니까? 누가 이 사고의 과실비를 어떻게 될까요? 약자 보호 원칙에 의해서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하나도 없고요. 오토바이 100%라는 의견이 88%. 불박차한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2% 있습니다. 불박차 가는데요.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불박차는 여기까지 가서 좌우를 살피면 돼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요. 브레이크 잡습니다.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저렇게 튀어나오면 과연 불박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러실 거예요. 아니 저 속도로 봐서 여기 멈추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냥 가려고 그런 것 같아. 여기 멈춰서 봐야지. 좌우를 살펴야지.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살폈어야지. 그러나 멈출 마음으로 속도를 좀 줄이면서 살피려고 이제 마음 먹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래서 급제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쳐서 사고 났다고 그러면 정선 지나쳐서 사고 났다고 그러면 왜 좌우 살피지 안 했나요? 일시정지 왜 안 했나요? 그것 때문에 한 20%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역주행이잖아요. 이 역주행에 대해서 여기 중앙선을 살짝 물고 들어오는 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역주행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통째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역주행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역주행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도 여기 이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물고 들어와서 똑같은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좌회전을 급하게 한 거다. 그래서 통행방법 위반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 그렇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은 생짜배기로 완전히 역주행이다. 저것은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역주행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2대 중과실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견해는 둘로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게 확립돼 있지 않아요. 과실 비율은 저는
저렇게 갑자기 쑥 역방으로 달려오면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가 이쪽으로 들어왔으면은 오토바이 너 가, 이쪽으로 가, 난 이리로 갈게. 속도 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번 사고 100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타실 때는 헬멧을 써야 됩니다. 안전모. 나뿐만 아니라 뒤에 사람 태웠을 때는 둘이 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헬멧을 두 개 잘 안 들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서 내가 쓰든가 아니면 뒤에 그 연인이 뒤에 타면은 이거 써, 난 괜찮아, 오빠는 괜찮아 그러면서 달리다가 뻥 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헬멧 쓴 사람 괜찮지만 헬멧 안 쓴 사람은 크게 다칩니다. 붕 떴다 떨어질 때 머리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냥 툭 쳐서 넘어져서 다리 다칠 때는 괜찮은데요. 머리 괜찮은데요. 떴다 떨어지면 머리가 제일 먼저 떨어지죠. 사망 또는 식물인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헬멧은 턱 끌어매야 돼요. 헬멧은 독일병정처럼 생긴 이렇게 반모도 있고요. 완전히 쓰는 완모도 있죠. 완모 이것도 푹 벗겨집니다. 턱끈을 안 하면. 보시죠. 불박차 쭉 갈 거예요. 왕복 2차로 시골길입니다. 그런데 저기 전면신호는 여기서 사고를 하네. 저기까지 안 가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안 보이던 오토바이가 저 날아가는 거 보세요. 여기서는요 제가 과실비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헬멧 아니 여기서 차가 지나간데 와야 되는데 차가 지나가자마자 여기 있든 여기서 갑자기 슉 직진한 줄 알았는데 저 흰색 차 지나가자마자 여기에서 헬멧 이 턱끈이요. 턱끈 하면은 훌러덩 벗겨집니다. 훌러덩. 헬멧 저거요. 얹은 거랑 안 쓴 거랑 똑같아요. 왜? 헬멧 붕 떨어지면서 사람이 툭 떨어져요. 이게 사람이 떨어질 때 헬멧이 날 갖다가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헬멧은 턱끈까지 따까닥 소리 날 때까지. 어떤 분들은요 여기서 헬멧 팡 날아가서 헬멧 여기 헬멧 높이 좀 떠라 높이. 예 여기 이렇게. 다행히 사람 붕 뜨지 않는데 사람 진짜 그 속도 서로 빠르면요 붕 또 헬멧 절리 나고 사람 붕 떴다 뚝 떨어져서 사망사고 많습니다. 사망 내지 식물인간이에요. 그랬을 때 헬멧을 들고 와요. 여기 헬멧 있어요. 아니 헬멧을 썼냐고요. 벗겨졌는데요. 벗겨진 것은 헬멧 안 쓴 거랑 똑같습니다. 단속은 안 걸려요. 2만 원이잖아요. 헬멧 안 쓰고 가면은 2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거 얹어놓고 하면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래 2만 원은 벌 수 있어요. 예, 안 번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2만 원 때문에 이거 얹어놓고 하는 거예요. 바가지 얹어놓고 하는 거예요. 붕 떴다. 헬멧을 제대로 쓰지 않은 점에 대해서 과실 10% 내지 15% 경우에 따라서 20%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머리 다쳤을 때 그래서 왜 안전벨트 안 했냐 10% 하듯이 헬멧 왜 제대로 안 썼느냐 10% 근데 15% 볼 때도 있어요. 헬멧은 제대로 하십시오. 과실 비율은요 헬멧하고 무관해요. 사고 빵 났을 때 한쪽에 생자백 신호 위반 또 한쪽에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 100대 빵이에요. 네, 자동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정상으로 가는 오토바이 들이받았다 100대 빵이에요. 근데 헬멧이 날아갔네? 그럼 90대 10이 되는 거예요. 과실 자체는 헬멧하고 무관합니다. 많은 분들이 헬멧도 안 쓰고 그건 과실을 따지지 않아요. 머리 크게 다쳐서 사망하거나 식물인간 되거나 그럴 때는 헬멧 안 쓰고 돼서 10 내지 15%가 과실이 잡히는 겁니다. 헬멧 반드시. 안전벨트 여기다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택시 하시는 분들 살짝 여기다 걸기만 하잖아요. 그건 안 맨 거죠. 똑같죠. 안전모도 턱끈 딱각. 자, 다 같이 턱끈 딱각. 날짜는 1970년 1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5톤 트럭입니다. 5톤 트럭이 잘 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하, 저기서 차가 저렇게 여기서 이쯤엔 보이겠죠. 예. 이럴 때 여기서 이 날짜는 세팅이 잘못된 겁니다. 2014년도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사고 영상입니다. 신문에도 실렸던 내용인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실 비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오톤토로 잘 가고 있는데 여기서 빵!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저승용 측에서 90대 10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100대 0이지 저렇게 툭 갑자기 올라오면 어떻게 90대 10 적당하다.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다. 투표 시작. 어려운 사고예요. 100대 빵이다라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100대 빵이다가 88%, 90대 10 적당하다가 12%. 제가 이 사고 관련해서요, 신문사 기자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올라오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보고 90대 10이요? 네, 90대 10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자분이 어떻게 올렸냐면은 90대 10으로 보는 게 전혀 문제는 없다. 예. 이렇게요. 제가 기자분하고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빵을 1초 먼저 했더라면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차를 보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90대 10으로 볼 수 있다. 기자에게 90대 10으로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기자는 90대 10으로 보는 게 전혀 문제는 없다고 한 변호사는 얘기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90대 10으로 볼 수 있다. 100대 0보다는 90대 10으로 그거 좀 아쉬움이 있다. 오른쪽에서 올라오는 차에 대해서 미리 빵하지 못한 거, 미리 대비하지 못한 거, 그 아쉬움. 한 10% 볼 수 있다. 이런데 90대 10으로 보는데 전혀 문제는 없다. 말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마음은 100대 0 하고 싶은데 90대 10으로. 제가 마음은 100대 0이에요. 제가 그렇게 인터뷰 해주고 또 저한테도 올라왔어요. 근데 저희 변호사들하고도 우리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우리 변호사들은 이거 80대 20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근무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거 절대 100대 0 아닌데요. 우리 변호사들은 법원에서 이 재판했으면 이 100대 0 안 나옵니다. 2014년 3월 사고인데요. 지금 벌써 거의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 영상이 다시 올라오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같이 보시죠, 여러분들. 쭉 갑니다. 쭉 가는데요. 자, 5톤 트럭은 차체가 높아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면은 이 앞에까지 보이겠죠? 쭉 갑니다. 여기서 올라오네요, 차가. 차가 한 대 올라왔어요. 차가 한 대 올라왔으면은, 어디서 올라온 거야? 저 밑에서 올라온 거지, 밑에서. 저기 길이 있네? 여기도 또 이렇게 들어간 데도 뭐가 있고, 이거 우선 들어갈 때요. 들어간 데가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으면은 또 저쪽에서 또 올라오는 길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면서 쭉 가는데요. 차 한 대 올라왔죠. 그리고 이때 빵했더라면 이 차가 좀 여기서 안 보이는 데서 올라왔어요. 안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밑에 하천 쪽에서 쭉 올라왔지만은 요거 내가 이만큼 봤으면 이거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차 한 대 올라왔으니까 이 차에 대해서 미리 빵했더라면 빵 하면서 미리 빵 해줬더라면 근데 빵이 딱 조금 늦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이때 말고 조금만 더 먼저 했더라면 여기서 저 차가 보일 때 이때는 보이잖아요. 이때 빵 하는 것하고요.
여기서 예, 한 0.5초? 그러면서 빵 하면서 빵만 할 게 아니라 브레이크까지 같이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차가 이렇게 푹 튀어오르고 저런 것까지 어떻게 대비해? 마음은 저도 100대 0이에요. 근데 지금도 다시 평가하라 그러면 과감한 판사는 100대 0 볼 수 있겠고요. 불박차에게도 저쪽에서 합류 지점인데 거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 90대 1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큰 차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죠. 차가 무거 잘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미리 빵만 할 게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올라온 차들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마음은 100대 0입니다. 길이요 이렇게 빠지는 길은 나갔다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보신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앞에 자동차가 상당한 거리를 두고 갑니다. 불박차는 앞차를 따라가고요. 여기에서요. 앞차랑 멀죠? 저 앞에 가는 차요. 요 차. 예, 이 정도 가면 뭐 충분히 거리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앞차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앞차가 오른쪽으로 빠지길래 내가 지나가는데 퍽!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차가 옆으로 여기서 깜빡이는 안 켰지만 오른쪽으로 빠져서 이 정도에서 내가 지나가는데 퍽! 왜 그랬을까요? 유턴하려고 누가 더 잘못했나요? 경찰은 불박차가 뒤에서 때렸다. 앞뒤 관계다. 그래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수하러 갔다가 그럼 나 접수 안 할래요. 돌아왔어요. 보험사는 그거 봐. 뒤에 차 가해 차량이라잖아. 그 뒤차가 가해 차량이야. 불박차 70, 앞차 30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투표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반대죠, 반대로 앞차 잘못이 더 잘못이다. 거꾸로다. 저런 것도 앞뒤 관계로 봅니까? 완전히 빠졌는데. 저는 그래서 그 차가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선 비상등 켜주든가 왼쪽 깜빡이 켜고 그리고 뒷차가 못 가게 하고서 어중간하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가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자기 편하게 갔다 이렇게 휙 하면 뒷차 골탕 먹는 거죠. 저는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다. 왜? 좀 완전히 빠지는 걸 보고 가지. 좀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예, 좀만 기다리면은 완전히 싹 빠진 다음에 갔으면 문제 없는데 빠지겠지? 그래서 불박차 30, 앞차 70 의견이었는데요. 최근에 결론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 차. 경찰관, 보험사 모두 불박차가 70, 앞차 30으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러나 손해보험협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해보험협회 분심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박차 30, 3대차 70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 변호사님께서 시청자와 함께 제시했던 그때 그 투표 결과 그대로 결론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5월달 사고니까 벌써 얼마가 지났나요? 한 거진 7개월 지났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정당하게 결정이 되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께도 이런 경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뒤 관계? 앞뒤 관계가 경찰은 바퀴 하나만 내 앞에 있어도 앞뒤 관계다? 그것은 매우 형식적인 판단이 있죠.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찰은 그렇게 하더라도 법원에서 또는 분심에서는 과실비율 따질 때는 실질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과실이 더 큰 쪽이 가해 차량이 되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불박차 왕복 4차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분위기 좋죠? 예.
저기서 차 한 대 올라오네요. 차 한 대 올라오더니 으아 이런 다시 쭉 가는데 차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여기서 아까 보셨던 5톤 트럭하고는 어떤가요? 아까 5톤 트럭 때 그때 제가 90대 10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 저기서 올라온 차가 차로 변경하면은요. 저 차가 아까는 5톤 트럭 1, 2 가다가 여기로 들어온 차랑 부딪혔죠. 저 차가요. 그래 올라와. 이 차가 여기서 꺾지 않고요. 이쪽으로만 가주더라도 앞으로만 가도 내가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으면 저 차 앞으로 쭉 빠지면 사고 안 나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픽 돌아와요. 피할 수 있습니까? 깜빡이도 없이 속도 주는 상태에서 요 차는요 요거만 본 거예요. 요거만 보고 그냥 도는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빵 하도 늦었죠. 이번 사고는 혹시 일부 판사는 이 차가 보이면 조심하지 그랬어요. 미리 빵 속도 줄이고. 근데 저거는 저기서 여기는 유턴을 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유턴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요? 자, 중앙선 쭉 연결되고 여기를 유턴한다고 여기를 좀 있으면 여기 또 이제 중앙분리대까지 시작되는데 와, 중앙분리대 직전에서 유턴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대 빵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 불박차는 직진합니다. 녹색 신호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고요. 쭉 가는데 1차로에는 비보고 좌회전할 차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맞은편에 차 안 오면 좌회전하려고. 그래서 불박차는 두 번째 차로로 가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보시죠. 앞에 녹색이에요. 비보고 좌회전할 차들이고 왼쪽은요. 나 가는데 저 차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요. 여기 보이네. 여기요. 지금 보여요. 자, 쭉 가는데 여기서 요 차 보입니다. 불박차 운전자에게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저기서 차가 나올 걸 알면은 보이죠. 저기서 나올 걸 알고 쳐다보면 보이죠. 근데 녹색 신호인데 비보호 좌회전 대기 중인 차들 그 옆에 그 틈새를 뚫고 거기 보고 지나가나요? 그냥 쭉 지나가죠. 상대 측은 신호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상대가 여기서 직진하려고 했는지 좌회전인지 모르겠어요. 상대는 여기서 나와서 직진하면 주유소로 들어갔네요. 좌회전하려고 했는지 직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내 신호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사고 보험사는 절대 100대 인정 안 해요. 나는 신호 없다. 나 신호 위반 아니다. 내가 신호 위반이면 100대 0 해줄 텐데 나 신호 위반 아니니까 안전운전 불이행이야. 그럴 때 80대 20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한테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 있습니까? 100대 빵입니까? 보험사 말대로 80대 20입니까? 그 중간입니까? 이런 사고 보험사는 언제나 80대 20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여러분들의 96%는 100대 빵, 4%는 90대 10, 4%는 90대 10. 4%에 해당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들. 지금 50분 째 두 분께서 90대 10이다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100대 중에 10대는 이 사고 피해야 돼요.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걸 피하려면요. 녹색 신호예요. 녹색 신호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이쪽에 신호등이 없네 확인해야 돼요. 신호등 없네? 어쩜 튀어나올지도 몰라. 여기 서 있는 차 사이로 혹시 있나 보자. 여기는 다행히 좀 공간이 있네요. 옳지. 오, 나오네. 속도 줄여야지. 아니면은 여기서 요 차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섰다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피합니다. 그러려고 이거 뭐하러 설치했어요? 신호등 뭐하러 해놔요?
왼쪽에 서 있는 차 때문에 안 보일 때는 시야악불에서 조심해서 가야 된다. 그것은 신호등 없는 곳이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또는 교통량이 많을 때 그럴 땐 일시정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신호등 왜 설치해놨어요? 신호등이 필요 없잖아요. 상대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상대는 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면 차들이 전부 다 못 가죠. 이쪽으로 안 오고 이렇게 못 가고 여기 딱딱 씁니다. 그랬을 때 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그때 좌회전하든지 그때 지나가든지 해야죠. 물론 좌우로 살폈더니 차가 하나도 없어요. 이쪽 100m 이쪽 100m 없어. 그럴 때 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 좌회전차 때문에 직진한 차가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말이 되겠습니까? 100대 빵이죠. 100대 빵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헌병 판결. 제가 헌병 판결이라고 그래요. 대법원 2001타 56980. 이 중요한 판결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어요. 그 차들이 여기 다 멈춰야 되잖아요. 여기 쓰고 여기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안심하고 지나가는데 신호위반차가 빵 때렸어요. 빨간불 바뀐 다음에요. 그랬을 때 아니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고 여기 빨간불 들어와서 그래서 안심하고 내가 지나가는데 신호위반차 때리면 어쩌란 얘기냐. 그리고 신호위반차 100% 잘못이지. 그걸 뒤집으면 내 신호 보고 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쩌란 말이냐. 헌병 판결을 뒤집으면 100대 빵입니다. 따라서 내 신호에 따라서 제한속도 지켜서 정상대로 가는데 그런데 저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보이지도 않고요.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이어야 됩니다. 보험사들 제발 신호위반 아니기 때문에 100대 빵 아니다? 80대 20이다? 나오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들어왔을 때 그때 건너가는 겁니다. 불박차는 트럭이고요. 상대차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이번 사고는 무진적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보시죠. 왕복 2차로 갑니다. 왕복 2차로 도로 가는데 저기서 직진한 차들이 있네요. 여기서 양쪽 다 황색 전면 신호. 불박차 가고 있는데요. 불박차 쭉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네. 요 차는 서 있어요. 근데 요 차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다시 보시죠. 여기 있어요. 불박차는 왕복 2차로고요. 상대 쪽은 왕복 3차로입니다. 그리고 요 흰색 차, 요 차는 좌회전 차로에서 나왔어요. 요 차는 직우차로예요. 흰색 차는 좌회전 차로에서 나온 겁니다. 로드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상대차요. 불박차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상대차는 아까 여기서 오던 차는 서 있었어요. 좌회전할 차, 포켓차로로 들어가서 좌회전차가 요 차가 직진한 거예요. 여기서 직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요. 예. 불박차는 직진하고 여기 요 차는 불박차를 보고 멈춰줬는데요. 근데 요 차가 좌회전차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어렵죠. 다시 한번 영상 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쭉 가는데 사거리에서요. 다른 차들이 지나간 차들이 몇 대 있었어요. 여기 요 차 우회전할 차 아니죠. 우회전을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요 차 직진할 차인데 안 가고 기다리고 있네요. 불박차 속도가 좀 빨라 보여서 그랬나요?
멈춰줍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요. 좌회전 차로에서 포켓차로 생긴 좌회전 차로에서 요 차는 멈춰있는데 요 뒤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경찰서에서요. 처음에는 경찰서 왔다 갔다 해요. 경찰에서 직진 차로에 검은 차가 멈춰줬어요. 저는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저서 양보해 주는구나 쭉 가요. 상대는 좌회전 차로에서 안 보이던 차가 턱 튀어나왔어요. 예. 이 사고에서요. 경찰에서 처음에는 저를 보고 가해자라 그랬어요. 나중에 또 피해자를 바꿨어요. 마지막에 거기 경찰관들이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해보니까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내렸대요. 저는 항상 여기 지나다녀요. 하루에 3-4번씩 왔다 갔다 해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가 왕복 3차로, 나는 왕복 2차로예요. 상대차가 왕복 3차로니까 대로 우선이다. 불박차 더 잘못이다. 반반이다. 투표 시작.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예. 좌회전 차로에 직진한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82%입니다. 상대차가 더 넓기 때문에 불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이게 4번이라고 그랬어요. 3번이죠. 50대 50이 8%입니다. 불박차는 이 차가 양보해줬어요. 여기서 쭉 가는데 차들이 직진해요. 차들이 저 앞에 직진해 갔어요. 갔는데 이 차가 양보했어요. 그래서 속도 줄이다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이 차가 직진이 아니고 좌회전 했더라도 똑같은 사고 났겠죠. 좌회전하면 여기서 꺾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꺾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꺾을 때 똑같은 사고 나죠. 다시 쭉 가는데 그래 이 차 양보해주네. 여기 이 차가 좌회전으로 꺾었어도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로 대 소로 저쪽은 왕복 3차로 나는 왕복 2차로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저 상대차가 좌회전했더라도 똑같은 사고다.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상대차 더 잘한 법 82%.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과 같습니다. 경찰관한테 교통조사관한테 이 부분을 주장해 보세요. 직진 차로에 있던 차가 그 차가 우회전 차 아니에요? 그 차는요? 직진 차예요. 네, 우회전을 또 그냥 갔어야 돼요. 저 검은 차가 서 있더라. 검은 차가 서 있어서 나한테 양보해 주나 보다. 이 차가 서 있어 양보해 주나 보다 싶은데 안 보이는데 좌회전에서 툭 튀어나왔다. 이거는 직진이 아니라 여기서 좌회전에서도 똑같은 사고 난다. 그럼 직진 대 좌회전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불박차도 물론 저럴 때 좌회전차에 톡톡 튀어나온 차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좌회전차에서 차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한번 해줬더라면 한 아쉬움? 불박차 잘못 한 30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대차 70, 불박차 한 30 정도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러면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십시오. 황색 전멸등 신호등 없는 교차로라고 생각해야 돼요. 황색 전멸등 서로 조심하는 거잖아요. 불박차는 왕복 4차로의 길을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왼쪽에서 오는 트럭과 사고 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쭉 가는데요. 트럭이 다시 한번 불박차는 쭉 들어가는데 이 차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여기서 트럭이 나옵니다. 트럭과 트럭이 나온 길은 왕복 2차로의 좁은 길입니다. 경찰관이 이 영상만 보더니 하는 얘기가 트럭은 멈췄다 나왔네. 트럭은 일시정지했어. 일시정지했고 트럭이 먼저 들어왔어. 트럭이 선진입이야. 근데 왜 불박차는 일시정지도 하지 않았고 이거는 직진대 좌회전도 아니고 대로대 소로도 아니고 선진입 우선이야. 도로교통법 26조 제1항에 선진입 우선
두 번째 넓은 차 우선, 넓은 길차 우선. 그리고 사항에 직진대 좌회전일 때 직진 우선. 선진입이 제일 먼저 나와. 선진입 우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선진입이라는 것은 서로 보일 때입니다. 서로 보일 때 안 보이죠? 이 차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은 불박차 입장에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선진입인지 지금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선진입 우선은 뻥 뚫려갖고 서로 보일 때, 저기 선진입 들어와 있네. 그럼 내 속도를 줄여야죠. 뻔히 들어와 있는데 왜 속도를 줄이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선진입 우선 되는 거고, 나중에 들어온 차가 하이 차량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진입 우선은 서로 보일 때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는 후순위 차가, 양보해야 되는 차가 더 조심해서 확인해야 되죠. 이 사고, 억울합니다. CCTV 확인합시다. CCTV 확인했어요. CCTV는 이렇게 나옵니다. CCTV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트럭 여기 있네요. 아까부터 서 있네요. 일정지에 있네. 자, 들어옵니다. 예, 네, 트럭 나와요. 트럭이 여기서 천천히 왼쪽 깜빡이 켜고, 예, 좌회전으로 옵니다. 오다가. 자, 이게 선진입입니까, 이게? 아니, 선진입하면 뭐예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좌회전한 차가 넓은 길에 직진한 차를 잘 살펴야죠. 여기서 섰다가 와야죠, 여기서. 그냥 오면 안 돼요. 저 트럭이 어디서? 시약부를 해서 여기 섰으면 사고 안 났죠. 이거는 넓은 길 직진차와 좁은 길 좌회전 사고입니다. 과실 비율은 80대 20 보고 싶은데요. 이 차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했어야 돼요. 그래서 한 70대 30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양쪽 도로 넓이가 비슷하면은 60대 40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넓은 길 직진대, 좁은 길 좌회전차 70대 30 보고 싶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진입은요, 보이는 곳에서 현저한 선진입일 때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이 차는 섰다가 선진입이야. 근데 이 차는 일정지하고 그냥 들어왔잖아. 이 승용차를 가해 촬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CCTV를 보고서는 아이고, 그게 아니네요. 네네, 이 트럭이 잘못했습니다. 트럭이 가해 촬영 맞습니다. 그렇게 다시 뒤바뀌었답니다. 당연히 뒤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보일 때 선진입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됩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첫째, 현저한 선진입. 먼저 들어온 차가 먼저 통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면 넓은 길 차가 먼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차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차 A, 요 차 B. 누가 우선이죠? 당연히 A가 우선이죠. 왜 그런가요? 난 요만큼만 지나가면 돼요. 요 먼저 지나갈 수 있어요. B는 이만큼 지나가야 돼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완행이에요. 특급 열차 먼저 보내주는 거예요. 또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난 여기서 직진해야 되고요. 요 좌회전해야 돼요. 좌회전 여기서 이만큼 가야 돼요. 난 이만큼 가면 돼요. 내가 직진이 더 빨라요. 그게 빠른 차 먼저 가는 거예요. 또 요 B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가요. 여기서 가는 중이에요. 저쪽에까지 왔네. 그럼 요 차는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으니까 너 먼저 가. 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야 돼. 그래서 현저한 선진입차가 우선입니다. 아주 쉽죠? 통행 우선권은요, 먼저 갈 수 있는 차가, 그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한 차하고 우회전한 차는 우회전이 먼저예요. 난 요만큼만 가면 돼요. 여기서 이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 이미 들어와서 남은 게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먼저 들어왔으면 안 돼요. 여기 들어와 있다? 여기 들어와 있고 난 여기다? 그럼 내가 더 빨리 가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먼저 들어와 있는, 현저하게. 현저한 선진입차 우선, 넓은 기차 우선, 그 다음에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차 우선, 좌회전대 우회전일 때 우회전 우선. 아주 쉽죠? 먼저 갈 수 있는 차 먼저 가게 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느리게 가요. 먼저 가세요. 자,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보시죠. 자, 여기서요. 자, 여기 신호가 있네요. 다시.
신호등 있는 교차로 금방 지났어요. 금방 지났는데, 금방 여기 또 신호등 교차로가 있네. 이런. 야, 여기 좀 문제가 있네요. 요 신호를 믿고 쭉 왔는데, 여기 건물 하나 지나자마자 20몇 미터, 30m 오니까 바로 또 신호도 없는. 위험하네요. 사고 잘 나게 생겼네요. 여기에서요, 여기 끊어져 있습니다. 이야, 요 차는 이렇게 나오고요. 난 이렇게 가고요. 어떻습니까? 누가 우선입니까? 신호받아 쭉 나왔어요. 쭉 나왔는데 2차 때문에 서로 안 보였어요. 2차 때문에 서로 안 보인 상태에서 여기서 상대차 좁은 길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넓은 길이에요. 2차 우선입니까? 내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넓은 길, 왕복 4차로, 상대는 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이면도로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있어봤자 왕복 2차로예요. 난 넓은 길, 금방 좌회전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 서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경찰은 2차 선진입이래요. 요 차가 선진입했으니까 선진입 우선이래요. 이거 선진입 적용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나는 탄력 받아서 왔어요. 탄력. 금방 신호등 녹색 신호 받고 탄력 받아왔어요. 상대처럼 어영부영 이러다가 금방 좌회전하는 사람 속도도 내지 못하고요. 그러면 좌회전한 차가 조금 전에 좌회전한 차, 요 차 때문에 잘 안 보였잖아요. 요 차가요, 보세요, 속도가 안 나요. 요 차 이렇게 좌회전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여기쯤 나왔을 때 이쪽을 보면서 이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선진입이 아니고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 더 먼저 갈 수 있죠. 여기는 여기까지 가야 되죠. 이 차가 더 조심했어야 됩니다. 저는 넓은 길차, 불박차 우선. 그래서 상대차가 가해 처리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저차 선진입이네. 보여야죠. 저차 선진입. 지방경찰청이 신청했어요. 선진입 있다. 저차 우선입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왜 넓은 길차 우선인지. 선진입차는 보일 때 현저한 선진입이 된다는 거. 지금 민간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이 시정을 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설명한 것을 상세하게 주장하십시오. 아직도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중에 선진입 우선하고 넓은 길 우선하고 선진입 우선하고 직진 우선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예,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선진입 우선은 보일 때 현저한 선진입 우선이 적용되는 겁니다. 보여야 되고 현저해야 되고 지금 보이지도 않았고 현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요 차, 좁은 길차가 더 잘못됐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불박차도 여기 내 신호등 지났지만 뭐야 여기 또 정선 있어 또 여기 아까 좌회전하는 차도 있고 좀 조심해야지 뭐가 있나 그럼 빵 한 번 하면서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요 차 70 내지 80% 의견입니다. 선진입 보일 때 현저한 선진입일 때 그때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게 대법원 판결이 어디도 없어요. 이건 제가 지금 아까 그 도표 그려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선진입이 왜 우선권이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언젠가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판결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입 우선 관련해서요. 한 2년 전쯤인가요? 모 지방경찰청의 이조사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님, 직진대 좌회전인데요. 좌회전차가 조금 먼저 선진입했어요. 이럴 때 선진입 우선이에요? 직진 우선이에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교차로 안에 터치는 먼저 할 수 있지만 먼저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일 때는 우선권 있는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교차로 먼저 터치는 먼저 할 수 있어. 쏙 들어가세요. 그 터치만 하면 뭐예요? 교차로 빠져나가야죠. 좌회전 하려면 탁 들어가서 좌회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럼 직진한 차가 있는지 봐야죠.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터치 먼저로서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있는 선진입,
내가 이제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상대차가 엄청난 과속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빠져나갈 수 있다.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 그게 선진입 우선입니다. 그게 현저한 선진입 우선입니다. 근데 내가 터치는 먼저 했지만은 교차로 네온 박스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뭐예요? 들어갔는데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가면 또 그럴 때는 우선권 있는 차에게 양보를 했어야 옳지요. 따라서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먼저 선진입했다? 그것은 선진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네요. 뭐 지방경찰청의 이 조사관께서 그때 비로소 이제 알았습니다. 터치가 아니라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는군요. 선진입은요. 내가 안전하게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차가 빠르게 달려서 날 때렸을 때 그때는 빠르게 달린 차가 가해 차량이에요. 하지만 내가 먼저 툭 들어간 건 뭐예요? 빠져나가야죠. 교차로는 왜 들어가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안 보일 때는 내가 들어가면 뭐예요?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보일 때, 현저한 선진입일 때 선진입 우선이 적용되는 겁니다. 안 보일 때는 넓은 길 우선, 그리고 직진 우선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첨부해. 지금 설명드린 거 더 쉽게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넥타이 예쁘다고요? 오늘 제가 이 안에 약간의 핑크예요. 그래서 핑크 좀 있는 거로 했어요. 요새는 집사람이 잘 안 해줘요. 방송 나가면은 집사람이 해주는데 요새는 이제 방송국 갈 때는 이렇게 코디를 해줍니다. 네, 이제 이해 쉽게 됐죠? 예, 쉽게 되죠? 예. 지방경찰청에 이 조사관분들도 그걸 잘 모르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조사관분들이 선진입 우선이냐, 그러니까 터치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또 웃기는 게요, 우측차 우선.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도 그때는 또 선진입 적용 안 해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에요, 또. 매우 이율배반이죠. 주택가 골목길 도로 넓이 같다. 그때는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에요.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건 조금 선진입은 아니야. 그러면서 또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또 먼저 들어온 차, 그러니까 중구난방인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 레이디님, 선생님 말씀 쉽고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아까 제가 도표 그려서 한 거 그거 쏙 들어오죠? 도표에 빨간색 말고 다른 것도 있었으면 제가 좀 더 했을 때 다 알아들으셨죠? 도표하고 마지막 설명, 이게 압축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 어렵습니다.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서요, 갑니다. 오른쪽으로 빠질 때는 진출로 빠질 때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불박차 앞차를 따라가죠. 자, 스트레스가 비켜가네요. 스트레스 2차로 가는데 저 차가 멈춥니다. 왜 멈췄을까요? 불박차도 스트레스는 너무 가까워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좀 여유를 둬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가 오른쪽으로 빠졌고요. 그런데 이 차가 이때 깜빡이 켜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쪽으로 빠졌어야 돼요. 빠졌을 때 아차 늦었다.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있구나. 이제는 못 빠져요. 네, 여기서 빠지면은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다시. 자, 여기에서 미리 빠졌어야지. 백산지 다 지나가고 꽝. 헤헤. 여기로 못 나가니까 그냥 멈췄어요. 이 사고. 양쪽 보험사에서 불박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다.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100%지. 아까 스트레스랑도 너무 바짝 붙었어. 뒷차 100%야. 아니야, 앞차도 잘못 있어. 20-30% 잘못 있어. 앞차? 미리 빠졌어. 이거 멈추면 어떡해. 깜빡이 켰다가 그 차 있으면 그냥 앞으로 가야 되는데 멈춘 거 이유 없는 급제동이지. 50대 50이야.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했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의견, 뒤에서 들이받은 불박차 100%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십니다. 2%. 앞차에게도 20-30% 있다가 6%. 앞차에게 30-40% 있다가 16%.
50대 50에다가 8%. 오히려 앞차가 더 잘못이다가 68%입니다. 저도 50대 50이거나 오히려 앞차에게 더 잘못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너무 바짝 붙었어요. 예, 바짝 붙어서 가고요. 오른쪽 빠지죠. 빠지는데 상대차. 이 차가요. 깜빡 끼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차가 있으면은 브레이크 잡고 복귀해서 앞으로만 갔으면 사고 안 났죠. 근데 이 차는 여기로 나가야 되는데 어떡해. 어떡하긴. 뒤에 차는 어쩌라고. 뒤에 차는. 근데 불박차도 이럴 때요. 여기 좀 복잡하지. 사고 날 가능성도 있었어요. 위험해요. 그럼 나도 속도를 이때 줄였어야 돼요. 이때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물론 고속도로에서 4초 만에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미리 속도 줄여서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앞차 점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법원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경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앞차 잘못 한 30, 40 정도 보이는데요. 그러나 언젠가는 앞차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되는 그날이 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나갈 때 미리 헷갈리면 미리 2차로로 가세요. 2차로 가다가 아니면 가고 맞으면 미리 빠지세요. 미리. 만약에 뒤에 고속버스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 트럭이 2대나 있네? 왜 그렇지? 하하, 이 뭐야? 이런 에헤. 어떤 사고였을까요? 네. 덤프가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오른쪽 공간으로 승용차 지나가다가 덤프가 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깜빡이 없네요. 오른쪽으로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 덤프가 바퀴는 계속 돌고 있고요. 돌고 있고 이런. 자, 앞에 덤프 가고 있습니다. 덤프 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공간이 넓어요. 넓어서 들어가는데 바퀴는 돌고 있어요. 바퀴는 계속 돌고 있어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빵 했대요. 소리는 안 들려요. 하지만 여기서 나한테 오기에 그래서 내가 빵!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빵 했는데도 이분은 제일 아쉬운 게요. 저 덤프가요. 깜빡이도 안 켰고요. 제가 빵 했어요. 위험해서 빵 했는데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100%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 100% 잘못이다. 불박차 8, 90%. 불박차 6, 70이다. 5대 5다. 오히려 트럭이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불박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60%가 있습니다. 불박차 8, 90%라는 의견이 22% 있습니다. 불박차 60, 70%라는 의견이 1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없고요.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4% 있습니다. 우선 불박차 쪽에서는 트럭이 우측 깜빡이도 안 켰어요. 트럭이 보세요. 깜빡이도 안 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좌회전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우회전을 트럭이에요. 여기서는 우회전밖에 안 돼요. 여기 교통섬 옆으로 가면 우회전이죠. 깜빡이 안 켰다.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뻔히 우회전할 건 뻔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한 차로예요. 한 차로. 차로가 2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뒤 관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불박차가 순서를 지켰어야 돼요. 트럭은 여기서 돌면 여기 걸려요. 뒷바퀴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도는 겁니다. 큰 차의 특성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박차는 저 트럭이 천천히 가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퀴는 계속 돌고 있어요. 바퀴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빵 했어요. 빵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모르지만 트럭은요. 빵이 오른쪽 빵인지 왼쪽 빵인지 몰라요. 그리고 트럭 운전자가 그 안에서 음악 듣고 있으면 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빵 했는데 왜 계속 밀고 들어왔어요? 빵이. 그리고 트럭은요 또 소리 덜덜덜덜 나면은 빵 소리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럭이 오른쪽 깜빡이 안 켰다. 나는 빵 해줬다.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요. 불박차 잘못했습니다. 과연 불박차 100%일까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회전은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 붙어서 돌아야 돼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천천히 돌아야 돼요. 물론 이 차 천천히 돌았어요. 천천히 돌았지만 이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왜 오른쪽에 붙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다른 차 못 들어오게 하려고. 승용차, 여기는 승용차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토바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전거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차가 저렇게 밀고 들어오면 마지막에 들어올 때 보세요. 마지막에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오는 상황 여기서요. 사진 볼까요? 사진 보면은 오토바이나 자전거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똑같은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 0은 아니고요. 이 상황 오토바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똑같이 사고 날 수 있죠. 덤프가 오른쪽에 바짝 붙이지 못했으면 직접 확인해야죠. 직접 빰 꺾기 전에 오른쪽으로 탁 꺾을 때 오른쪽에 뒤에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거. 승용차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오토바이도 올 수 있고 자전거도 올 수 있는데 오토바이 저러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공간이 있으면. 따라서 덤프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잘못, 글쎄요. 한 30% 근처? 한 20에서 30%? 100대 0은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